소방관계법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쭉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방설비 기사시험에 나오는 관계법규는 요 4분법까지 나온다 그랬었죠. 원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걔가 다중융업소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더 있는데 우리는 요 4분법까지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소방기본법. 자, 기본법의 목적이 뭐였나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죠. 자, 정의예요. 소방 대상물이란 뭐예요? 종류?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특히 선박에는 괄호가 있죠.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됩니다. 선박은 뭐다? 소방 대상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외되는 게 뭐예요?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가 되고 운항 중인 항공기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 요게 이제 우리가 법규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것으로 나온 거를 몇 개를 적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관계지역이란 뭐예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필요한 지역을 뭐라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이거 한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그럼 다 맞출 거야. 나만 맞춰야 되는데. 자, 본부장, 소방본부장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도마다 하나 있다 그랬죠?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도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시도. 너무 쉬운 얘기야, 그죠? 소방대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여기가 우리가 소방대죠. 소방대장이란 뭐예요? 소방대장? 상황이 발생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최고 지휘에 있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현장용어. 자, 소방기관의 설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누구의?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죠?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자, 119 종합상황실 어디에 설치해요? 청과 본부와 서에 각각 설치한다. 그죠?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된다. 서는 본부에다가, 본부는 청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보고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죠. 아무튼 좀 복잡하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왠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그죠? 모르는 게 꼭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쭉 보시면 되고, 그죠? 교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재 경계 지구에서의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자, 소방박물관, 뭐죠? 소방청에는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시도에는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체험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박물관은 청장이, 그 다음에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한다. 자, 소방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이죠. 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에 시도지사한테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하죠. 그럼 시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매년 세워가지고 12월 31일까지 청장한테 제출한다. 2달 시간 있죠? 네. 2달 동안 뭐 해줘야 돼? 시도지사가 부지런히 일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세부계획. 그죠? 5년마다 얘는 뭐 때? 매년 시행한다.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다. 그죠? 네. 소방력이란 뭐죠? 소방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소방의 힘이죠. 소방의 힘은 인력과 장비다. 그죠? 시도지사는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올해 소방공무원 몇 명 뽑을 것인가? 올해 어떤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를 몇 대 살 것인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 보조. 국가는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죠. 일부를. 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대한 부분과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방활동 장비, 설비는 뭐야? 장비는 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그죠? 그 다음에 설비는 뭐야? 소방 전용 통신 설비, 전산 설비, 방화복 등 소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관리죠. 누가 해요? 시도지사는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 의지 관리해 줘야 된다. 소방 용수 시설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다.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의 수평거리,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상물로부터죠.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 100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은 140m 이하마다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 용수시설 중에 저수조 설치 기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방 자동차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 올려줘야 된다가 저수조였잖아. 그죠? 지면으로부터 낙차 4.5m 이하여야 됩니다.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됩니다. 소방자동차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토사 등을 치울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고, 흡수관 투입 호스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사각형이면 한 변의 길이가 0.6m, 60cm 이상, 원형이면 직경 60cm 이상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수도 설비에 의해서 자동급수가 돼야 돼요. 자동으로 물이 채워져야 된다. 수동이 아니라. 자,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지리조사라고 해서 지리조사, 본부장서장이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비상소화장치. 어디에 설치를 했나, 원래? 앞에 말이. 소방자동차에 진입이 어렵고 등등등. 거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관리, 역시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죠. 화재 경계지구는 무조건 설치해줘야 되고, 아래 거는 뭐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뭐, 이 얘기 항상 들어가는 이야기잖아. 그죠? 화재 경계지구에는 꼭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줘야 되네요. 라고 말하는 거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일체형이다. 일체형. 소화전이 있고, 함 안에 넣어놔야 되고, 소화전에는 호스가 연결돼야 되고, 끝에는 관창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일체형입니다. 그죠? 소방의 응원, 뭐 너무 쉬운 이야기야. 그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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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거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쉬워서. 화재의 예방 조치. 그죠?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죠? 모닥불, 불장난,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에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고, 그죠? 타고 남은 불을 처리하거나 재처리할 수 있고, 그냥 둔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험물의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옮기거나 치운 물건은 보관해야 된다. 보관한 날부터 14일 동안은 본부나 서해 게시판에 공고해야 된다. 그죠? 예. 공고가 끝난 뒤에는 7일 동안 보관해야 된다. 토탈 얼마? 21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보관 기간이 종료가 되면 매각하거나 폐기해야 된다. 그죠? 예. 얘는 못 쓰면 폐기하고. 그 다음에 매각하게 되면 돈이 나오죠? 세입 조치해줘야 된다. 추후에 관계인이 나타나면 보상해줘야 된다. 유일하게 누가 보상해? 본부장, 서장이 보상하는 건 얘밖에 없다. 나머지 전부 다 누가 보상해? 시도지사가 보상하는데 옮기거나 치운 물건에 대한 보상은 서장, 본부장이 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그죠? 네.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을 해요. 어느 곳이 화재 경계지구예요? 이런 거죠, 그죠? 시장 지역부터 쭉쭉쭉쭉, 그죠? 네. 뭐,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미흡한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 그죠? 법의 문구 그대로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경계지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 원래는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원래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야 되잖아. 보통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만 뭐예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요 내용 뭐 워낙 중요한 이야기니까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화재 경계지구 안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줘야 된다. 누가? 본부장, 서장이. 지정만 시도지사가 하고 나머지는 뭐야? 본부장, 서장이 소방특별조사 관계인에 대한 교육훈련도 연 1회 이상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겠죠? 네. 본서장은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화재 경계지구의 화재 예방 및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한다. 그죠? 뭐뭐뭐 해야 돼. 소방특별조사, 훈련, 교육.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그죠? 본부장, 서장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특수가연물, 위험물이 아니었죠?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특수가연물이라고 한다. 그죠? 네.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화기 취급의 금지 또는 표시를 설치해줘야 된다. 품명별로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죠? 네. 아까 말했죠?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써야 되고 쌓는 부분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써야 된다. 그죠? 품명이 다르면 따로따로 나누어 써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네. 특수가연물의 종류하고 지정수량 나와 있는데 지정수량은 너무 좀 어렵고 품명이라도 봐라. 면화류, 나무껍질 및 대패밥, 사류, 넝마미 종무부스러기 등등등을 봐라. 그죠? 합성 수준은 두 가지가 있다. 발포시킨 것과 발포시키지 않은 것이겠죠. 그 밖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특수가연물이다.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위험물이 아니라 특수가연물. 자,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뭔지 기억나시죠? 자,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이런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소방활동이라는 건 뭐였죠? 소방대의 본연의 업무였죠. 본연의 업무. 자기들이 설립된 목표, 그죠? 네, 목적.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맞죠? 하여야 한다. 소방 지원 활동은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거잖아. 본연의 업무는 아니어서. 그래서 공공기관 안녕 질서 유지 등등등에서 얘는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업무가 바쁘면 어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생활안전활동은 시작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한다는 거야. 신고 접수가 되면. 얘는 어때? 신고 접수가 안 되더라도 어때요? 불 나면 불 꺼야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생활안전활동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 뭐 끼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는 뭐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건 요 두 개는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분위기 봐요. 소방 활동과 소방 지원 활동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지원 활동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네. 근데 얘는 뭐야? 신고가 들어오면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너무 소소한 것까지 막 다 시킨다라는 거잖아. 그죠? 네. 자기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막 소방공무 부르고, 원래는 아프면은 급하지 않으면 앰뷸런스 불러가야 되는데 119 불러가지고 막 가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죠? 네. 자,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해서 얼마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큰 벌칙은 아니었다, 그죠?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한 것은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시도지사가 보험가입하는 거죠. 네. 국가는 보험가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그럼 아까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아까 뭐지? 소방 장비, 설비, 그 다음에 소방 관서의 신축. 거기다 이것까지도 들어가면 되겠네. 보험도 뒤에 있긴 하지만 국가가 보조하는 거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봐도 뭐 다른 건 없겠죠. 그죠? 네. 자,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교육, 소방훈련 누가 해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한다. 소방교육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방대원에게는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소방대원한테는. 자, 어떤 훈련이 있어요? 화재 진압, 그 다음에 인명구조, 응급처치. 자, 화재 진압 훈련은 누구 받아요? 소방공무원 중에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그죠? 얘는 인명구조 훈련은 소방공무원 중에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응급처치 훈련은 구급이죠. 구급대원, 간호사 이런, 그죠? 그런 업무하는 거. 얘는 소방공무원 중에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은 모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얘는 현장 주훈련은 간부만 한다. 간부. 그러면 유해 계급은 좀 어려우니까 뭐 빼고 다 한다. 사교장이야. 사교장.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간부가 아니다라고 했고, 소방유부터 간부라고 했죠. 그죠? 예. 사교장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듣는 계급이다. 그럼 걔는 그냥, 지휘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이런 것들은 실시할 수 있다. 맞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미리 뭐다? 교육 일정 등을 협의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은 소방안전교육 훈련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안전교육사. 시험 누가 실시해요? 소방청장이 한다라고 했었고요.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시험이고, 하나가 더 있었죠. 청장이 하는 거.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예. 화재조사사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소방공무원들끼리,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시켜야 된다고? 소방공무원 내에서 청장이
시행하는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건 요 두 가지. 소방 공무원들이 보는 건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 이렇게 봤었죠. 자, 소방안전교육사는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자,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별 배치예요. 1명 이상, 2명 이상 있었죠. 그죠? 네, 1명은 뭐야? 소방서마다. 그 다음에 안전원의 시도 지부에는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2명 이상 있는 곳은 뭐예요? 소방청의 본부의 기술원에, 그리고 안전원의 본회에 2명씩 필요하다. 어쨌든 기준으로 보면 1명 아니면 2명이죠. 그냥 1명짜리를 암기하면 되겠네. 소방서마다 1명, 소방안전원의 시도 지부마다 1명, 나머지는 2명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방신호 종류 뭐예요? 경발해훈. 그렇죠? 경발해훈. 여러분들 이거 수업하니까 표정이 엄청 밝습니다. 다 아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경발해훈. 뭐 뒤에 있는 내용이야 경발해훈 이름만 알아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아파트와 기숙사 공동주택이었으니까 아파트, 기숙사죠.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100세대 다 넘잖아. 그죠? 네. 뭐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에서 3층 이상인 기숙사에는 필요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 그죠? 네. 각 동의 앞 아니면 뒤. 앞, 뒤 다가 아니죠. 또는이니까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림이 나와 있었죠.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소방자동차 거기다 세우라 이거죠. 네. 대상하고 어디에 설치하냐? 전면 및 후면이 아니라 전면 또는 후면이죠. 네. 1개 이상은 설치해 줘야 돼요. 소방활동구역 설정. 소방활동구역은 어디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곳이죠. 네. 누가 지정해요? 소방대장이 지정한다. 소방대장이. 그죠? 네. 자,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 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관계인이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얘는 필요한 사람. 뭐야?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 업무는 그냥 종사하는 사람. 여기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종사하는 사람. 원래 여기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법이 원래 그래요. 여기는 필요한 사람. 여기는 뭐야? 그냥 종사하는 사람.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자들. 그 다음에 수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밖에 소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소방활동 종사명령. 그죠? 네. 뭐 할 때 조심하라고? 불구경할 때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네. 종사명령권자는 누구야? 본부장, 서장, 대장. 대장이 거기 제일 대장이잖아. 그죠? 네, 대장. 네. 자, 종사명령 하려면 뭐를 해줘야 돼요?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나서 불을 끄거나 번지거나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이거 했으면 수당 받을 수 있죠. 소방활동의 종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사망하거나 부상을 하더라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되고, 1시간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야? 최저임금 받으면 돼. 위험수당까지 받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다. 그죠? 네. 보상비 지급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누가 해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죠? 네. 화재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자, 화재 원인 조사는 뭐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죠? 네.
화재 발생은 어떻게 된 거고, 발견 통보 어떻게 된 거고, 초기 소환은 제대로 된 거고,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 시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요것만 생각을 하잖아. 화재 원인. 그게 아니라 어때? 원인부터. 화재 발생했어. 경보 울렸나? 피난 얼마나 잘했나? 그 다음에 소화설비는 동작됐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게 화재 원인 조사하고요. 그죠? 화재 피해 조사는 두 개밖에 없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이 두 개가 화재 피해 조사다. 화재 조사를 위하여 청장청 본부서에는 화재 조사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요 세 군데 했던 게 아까 뭐였지?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도 청본부서고, 화재 조사팀도 청본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끝났네. 그죠? 네. 여기도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나요? 네 문제 아니야? 네 문제? 네. 이거 저 세 문제는 나오겠죠. 아무리 안 나와도, 그죠? 네. 세 문제 맞췄고, 일단. 네. 자, 공사업법. 공사업법. 자, 소방시설업입니다. 시설업. 공사업법.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좋은 것 같아요. 시설업의 종류는 설계업, 그죠?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겠죠. 기본 객관식인데 뭐 딱 나오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방염처리업.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소방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소방시설업자란, 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업을 등록한 사람, 시설업의 사장, 대표자가 시설업자라고 한다. 그죠? 네. 감리원은 감리회사에서 감리하는 사람, 뭐 종업원이겠죠. 감리하는 사람, 감리원. 네. 책임감리원이 있고 보조감리원이 있었잖아. 그죠? 소방기술자란, 그죠?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지금 여기서는 시설업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시설업. 뒤에는 뭐야? 시설관리업은 3편이었잖아. 그죠? 예. 어쨌든 이거든 이거든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 이름이 들어간 거에는,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와 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기사, 소방산업기사, 위험물 자격증 이렇게 들어갔어요. 미리 말해주면 여러분들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은 어디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안 돼요.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시설업에는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위험물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조인력 할 수 있을 것 같죠? 보조인력은 공사업 보조인력 할 수 없어. 설계업 할 수 없어. 감리업 할 수 없어요. 뭐 방염처리업이 뭐 기술인력 원래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잖아. 그래서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은 뭘 할 수 있어? 시설관리업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은 위험물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요 문구 때문에 시설관리업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얘가 들어갔다고. 그죠? 네. 좀 이상해요. 왜 위험물은 관리업은 넣어주는데 시설업에는 안 넣어주는 건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규정이 그래요. 네. 자, 발주자란, 그죠? 네.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발주자라고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시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죠? 네. 개인은 자산평가에. 사실은 자본금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공사업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시작에.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는 원래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려면 시도지사한테 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한다? 협회에 제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누구한테 제출하나요라고 하면 여기가 맞는 이야기고
그죠? 예. 누구와 등록해야 되나 하면 여기가 맞는 이야기를 거지. 그죠? 예. 등록은 시도지사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모든 서류를 받는 거 어디서 받아? 협회에서 받는다라고 해서 문구 잘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왔다고 하면 판단할 사항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그죠? 예. 설계업이죠, 설계업. 자, 설계업에는 뭐가 있어요? 전문 설계업과 일반 설계업이 있다. 전문 설계업의 기술 인력은, 주된 기술 인력은 무조건 소방 기술사가 한 명 필요하고요. 보조 인력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둘이 하는 거야, 설계업. 뭐, 단순해,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어에 보면은 전문이니까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 일반 소방서 설계업은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도 물론 되겠지만, 기술사는 빠뜨려내서 일부러. 기술사도 당연히 되는 거죠. 소방설비 기사 한 명이죠. 기계는 기계 기사 필요하고, 전기는 전기 필요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조 인력은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영업 범위.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현설비는 제외되니까 모든 아파트를 다 하지만 재현설비 쪽은 어디로 떼줘야 돼? 전문으로 떼줘야 됩니다. 재현설비만 떼가지고 전문이에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일반 특정소방대상으로 3만, 공장은 얼마? 1만 제곱미터인데 재현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얘는 3만이 안 돼. 2만이야. 그런데 재현이 설치가 돼 있어. 그럼 통째로 넘어가야 된다. 전체를 다 어디로? 전문으로 넘어가줘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수 등은 면적 관계없이 다 어디서? 일반에서 할 수 있다. 공사업. 전문 공사업, 일반 공사업. 전문 공사업의 기술 인력은 소방설비 기사면 되는 거죠. 전문이면 기계 전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 물론 가능하고, 소방설비 기사 각 한 명이라는 게 뭐야? 기계 한 명, 전기 한 명. 그런데 기사가 싼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명 가능합니다. 보조 인력 2명 필요해요. 전문에 2명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 필요해? 법인도 개인도 1억 이상 필요합니다. 일반,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그죠? 네. 자, 주된 기술 인력, 물론 기술사 물론 가능합니다. 소방설비 기사, 기계는 기계, 전기는 전기. 일반은 보조 인력이 2명이 아니라 1명 필요해요. 그죠? 네. 자본금은 전문과 동일합니다. 그죠? 자, 범위.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 위험물 제수소 등은 가능합니다. 일반 공사업을 내서도 공사 가능해요. 그죠? 자, 공사 감리역. 자, 전문과 일반이 있는데, 전문이 어떻게 돼요? 기술 인력이, 자, 기술사 1명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급, 기계전기 1명, 고급, 중급, 초급. 그죠? 기계전기 1명씩 각각 필요하고, 한 사람이 2개 다 된다면 1명도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명, 최대 9명이다. 최소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영업, 그 다음에 일반 감리역. 그죠? 최소 기술 인력은 3명이면 되는 거야, 이건. 범위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기계면 기계, 전기는 전기, 기계 특급, 기계 고급 또는 중급, 기계 초급. 그죠? 예. 전기랑 뭐 전기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특급 1명, 고급 또는 중급 1명, 초급 1명, 3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기계 3명, 전기 3명, 따로따로. 예. 자, 영업 범위. 뭐랑 똑같아요? 설계업하고 똑같다. 설계업하고. 그래서 설계업과 감리업은 그냥 좀 차이를 보면 기술사가 필요한 것도 똑같죠. 전문으로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영업 범위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방시설의 보조인력이잖아. 보조인력. 그죠? 예. 자, 어때요? 시설업 보조인력. 시설업 보조인력. 시설업 보조인력에는 뭐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뭔 안 돼? 위험물 자격증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 발급받은 사람. 누구한테 받아?
청장한테 봐, 청장한테. 그죠? 예. 그 다음에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 받은 사람. 그죠? 여기에 자격이 바로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뭐, 전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갖고 바로는 못 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바로 거는 거고, 바로 거는 거. 얘는 뭐야? 그거 가지고 경력 몇 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도 바로는 못 거는 거야, 여기에다. 뭐가 있어야 돼? 위험물 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뭐가 되는 거야? 자격 플러스 경력이 되는 거라 이런 뜻이거든. 그죠? 바로 거느냐, 시간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되면 뭘 받아야 돼? 자격 수첩, 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의 대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그죠? 예. 자, 이제 뭐 곧 하시겠죠. 그죠? 예. 기계 분야는 이만큼이에요. 그죠? 주로 화재를 진압하고 배관을 통해서 뭐 이송하는 거를 기계 분야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기계 분야의 소방 시설에 부설된 간단한 전기 시설. 그죠? 예. 다만 부설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부설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부설된 것 중에서도 뭐야? 중요한 기계 분야의 비상전원, 기계 분야의 동력 회로, 그죠? 기계 분야의 제어 회로,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 작동에 필요한 화재 감지 장치, 그죠? 전기 신호, 이런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기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부설도 단순한 부설, 얘는 어때요? 중요의 내용에 대한 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 부설은 전기 분야라고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감리에만이죠. 감리에만 뭐가 있어? 방염이 제대로 잘 됐는지에 대한 건 기계 분야에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아, 방염은 누가 공사해? 공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방염 처리업자가 하는 거잖아. 방염 처리. 보통 감리 그러면 뭘 감리하는 거예요? 공사업자를 감리하는 거죠. 근데 방염은 방염업을 감리하는 거잖아. 기계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기 분야는 이만큼이 전기 분야죠. 그죠? 배선. 그죠? 배선을 이용한 내용이 전기고, 기계 분야 중에 아까 뭐죠? 중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기로 넘어와 줘야 돼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앉아 계셔. 부담스럽게. 왜 거기 저쪽으로 가셔야지. 원래 이 자리는 옛날에 그 수강료 할인받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예요. 네? 꼭 수강료 빼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러면 빼주고 여기 앉으라고 그래. 네? 근데 거기 앉으셨어, 자리를 또. 우리는 수강료 안 빼주죠, 그죠? 네, 그게 법의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네, 안 빼줘. 옛날에 막 내 맘대로 할 때가 있었어, 그죠? 네, 노동부 규정 없을 때. 자, 방염 처리업의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 목재류 방염업. 기억나시죠? 자, 섬유가 뭐야, 섬유? 주변에 있는 방연 커튼, 방연 카펫 들어보셨잖아? 커튼, 카펫 등 섬유류,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하는 걸 말한다. 여기 현장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 무조건 뭐야? 제조, 가공. 합성수지도 합성수지에 의한 제조, 가공. 맞죠? 네. 합판 목재는 합판, 목재, 제조, 가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설치 현장도 있다. 얘는 설치 현장만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뭐야? 제조, 가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 가공은 세 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설치 현장이라는 말은 없죠. 얘는 뭐야? 설치 현장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뭐냐? 합판 목재는 제조, 가공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업자가.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버리는 게 많잖아. 막 잘라 붙이면. 그래서 현장에서 다 끝나고 나서 뭐 한다? 방염 페인트를 칠해주든지, 방염 필름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종류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자, 등록 결격 사유예요. 뭐의 등록 결격? 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죠. 뭐 아시는 거니까 그냥 보면 되지. 그죠? 네. 실형을 선고받았다? 2년.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실형이란 말이 없다? 그럼 뭐야? 기간만 끝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변경신고.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해야 돼? 30일 이내에 해야 돼. 30일 이내에.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중요사항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변경. 같은 말로 명칭 변경이죠. 그 다음에 영업소 소재지. 회사를 이전했어.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바뀌었어. 대표이사가.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바뀌었어. 직원이 바뀌었어. 그러면 시도지사한테 신고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데 실제 어디로 가서 제출해? 협회가 제출합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협회는 변경신고를 접수할 때 매월 받아가지고요. 그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알려야 돼. 자기네들 다 해. 처리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음 달 1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 원래 보고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릴 것이라고 돼 있어. 보면 알릴 것. 그죠? 네. 자, 소방시설업의 운영이죠. 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관계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뭘 알려야 돼?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죠? 시설업이 등록 취소가 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시설업자가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 정도 되면 알려야지. 그죠? 제가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로 됐습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야. 그죠? 네. 설계. 네. 자, 원래 설계는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잘해야 돼? 이 법과 국가화재안전교준에 의해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 책은 보지도 말아라는 거잖아. 보지도 말고 뭐로 해라? 가연물의 양,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설계해줘야 된다. 그 설계를 성능위주 설계라고 했었죠. 그죠? 네. 성능위주 설계를 하는데 책 보면 돼, 안 돼?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야. 책 안 봐야 돼. 원래는 책 보지 말고 계속 연구해서 설계해라는 얘기죠. 그죠? 설계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죠. 무조건 해야 한다. 그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돼요. 책 보지 말고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야. 우리말로 하면. 어디?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 여기 빠뜨렸네. 신축에만 대상이 됩니다. 신축. 증축이나 용도 변경 이런 거 아니고 신축할 때, 새로 지을 때만. 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제외.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도당물 아파트 제외. 건축물 높이 100m 이상. 그리고 높이 30층 이상. 그죠? 이게 안 맞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얘만 안 맞다. 30층이면 원래 120m가 돼야 되는데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경우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하나의 건물에 영화사령관 10개 이상이면 성능위주 설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기술 인력의 자격.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뭐야? 둘 다 공통으로 전문 설계업이어야 돼. 그죠? 전문 설계업 자격. 얘는 뭐야? 공공이지만 자격은 전문 설계업. 그리고 소방 기술사가 몇 명 필요해? 2명 필요하다. 그죠? 2명 필요하다. 그냥 하는 말인데요. 소방기술사 2명이 하면 안 돼. 설계를 몇 년 동안 한 사람 1명 있어야 돼. 이번에 증 아직 잉크 안 바른 사람 둘이 가면 아무것도 못 해. 근데 그냥 기술자 2명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착공신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본부장, 서장에게 착공 전에 신고해 줘야 된다. 보통 뭐라고 한다고? 실무용어? 착공계 내야 된다죠? 착공계. 언제 내야 돼?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착공계 내고 착공해야 된다. 그죠? 중요사항이 변경한 경우 역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된다. 그죠?
자, 착공신고 대상. 뭐 조그만 거 할 때 착공신고 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첫 번째가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아직 우리가 소방시설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설비가 되게 많죠.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무슨 설비. 설비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거를 신설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착공신고해야 돼. 설비라는 건 뭐야? 여러 가지가 막 조합이 되는 걸 설비라고 하잖아. 그죠? 예.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경우. 증설은 설비는 뭐지? 얘는 뭐야? 모든 설비를 말하는 거야. 신설은 모든 설비를 말하는 거고, 증설은 뭘 말하는 거야? 설비 두 개밖에 없죠. 뭐예요? 맞추면 그분만 5분 쉬게 합니다.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나머지는 뭐지? 무슨 구역, 방호구역, 방수구역, 재현구역, 살수구역, 무슨 구역이라는 말이 꼭 따라붙어. 그 구역의 증설.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의 증설. 무슨 구역의 증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단품으로는 수신반, 펌프, 동력 제어반, 그죠? 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 단품은 요 세 가지를 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설비거든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기 할 때 착공계 내야 됩니다. 착공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완공검사. 완공검사를 받아야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완공검사 중 현장 확인 대상물의 종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는 거죠? 완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본부장 서장한테 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본부장 서장이 감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잘 돼 있네. 완공을 내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규모가 좀 큰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감리 결과 보고서만 보고 완공을 내줄 수가 없겠다. 너무 규모가 크니까.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꼭 확인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래 감리 잘했겠지 내줘도 되는데 확인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분위기는 확인할 수 있으면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거의 다 와. 그죠? 네.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등등등. 원래 사실은 이 종교시설 같은 걸 다른 데 보잖아요.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많이 빠지거든. 근데 여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 헷갈리는 거야. 그죠? 어디는 들어가고 여기는 막 엄청 위험하다고 여기는 또 막 빼주고 막 반대로 막 들어가니까 공부하기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 종교시설은 방문을 할 수 있다. 그죠? 현장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그죠? 안 읽으려고요. 요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매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자, 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 공사업자는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맞죠? 2년이냐 3년이냐 보증 기간. 2년은 뭐야? 전반적으로 전기 분야가 2년이고 기계 분야가 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계 분야가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 전기 분야 쪽에. 피난 기구는 간단하니까 2년으로 보고 다 기계인데 전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 전기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자탐 설비잖아. 제일 복잡한 거. 그러다 보니까 얘가 3년 들어가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기는 좀 단순해요. 기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복잡하면 3년, 단순하면 2년인데 피난기구가 단순하니까 기계지만 2년. 자탐이 복잡하니까 전기지만 3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자가 발생을 한 경우 관계인이 공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 알렸어? 이러면 관계인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부장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알려야 한다는 아니죠. 알릴 수 있다. 그죠? 에이, 내가 그냥 하고 만다. 이러면 안 알려도 돼. 그죠? 예, 알릴 수 있다. 어떤 경우죠? 3일 이내에 하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알리지 아니한 경우, 하자 교육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경우. 원래는 하자라는 거는 100%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얼마 좀 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불합리한 거죠. 그죠? 이거는 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다음에 뭐야?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럼 본부장이 가장 다툼이 많은 게 뭐야? 하자다 아니다 다툼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본부장 서장은 누구한테? 하자 여부, 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누구한테 맡기는 거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하자 여부의 판단을 맡길 수가 있다. 하자이면 공사업자한테 하자이니까 공사라고 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관계인에게 알려서 하자 아닙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다음이잖아. 그죠? 네. 자, 감리입니다. 감리. 상주공사 감리 대상. 그죠? 상주감리가 아니면 일반감리잖아요. 그죠? 비상주감리, 일반감리. 상주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상주감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 두 개가 상주감리 대상이다. 그죠? 네. 보통은 뭐, 아파트 때문에 상주감리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주공사 감리 방법은 어떻게 해? 상주공사 감리는.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무해야 되고, 그죠? 하루 이상 감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일반 감리 방법. 공사 현장에 주 1회 이상 배치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됩니다. 그죠? 방문이 아니라 배치니까 출근 시간에 가서 퇴근 시간까지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게 배치라고 했었죠. 주 1회 이상.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보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 가는 게 아니라 대행자 일주일에 이틀 가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감리원의 배치 등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죠? 네. 7일 이내. 처음 나왔나? 7일 이내. 그죠? 네. 도급계약의 해지. 관계인이나 발주자는 어떤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어떤 영업정지가 된 경우, 휴업하거나 해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말했죠? 하수급인이 별로 내 맘에 안 들어, 못할 것 같아. 변경 요청할 수 있었는데,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감리의 제한, 그죠? 뭐야, 그냥. 공사와 감리업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같은 식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그전에 뭐가 있었나요? 없는데. 방염 처리 능력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누가 하는 거예요? 청장. 소방청장은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무는 아닙니다. 공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다. 공사업자는 협회에다가 매년 2월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보완 기간은 15일을 부여합니다. 미비한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올해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 시설업 중에 공사업하고, 그죠? 관리 유지업은 이제 막 또 서류를 모아야 돼. 2월 15일까지. 바빠, 안 그래도 바쁜데, 그죠? 그래서 협회에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가된 시공 능력은 한 건 공사 금액으로 한다. 그죠? 몇 억씩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한 건 공사가 그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5억 나왔어. 그러면 4억 5천짜리를 10건 계약해도 돼. 한 건 공사가 5억 안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시공능력평가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으로 한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누가 해요? 청장은,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가진 사람에게 뭘 줘요? 인정수첩을 발급한다. 그죠? 네. 소방청장은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 되는 사람한테 발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 인정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억나시죠? 개인에게 주는 정지기간, 자격 정지기간은 최소가 6개월, 최대가 2년이죠. 업은 최대가 6개월. 기억하시죠? 네. 자,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죠? 그 중에 크게 잘못한 거. 하나, 둘, 이거는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요거 중에 요거 뭐였죠? 요거? 빌려주면 바로 취소. 얘는 어떻게 됐나? 이중취업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기억하시죠? 자,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기술자는 실무교육을 몇 년마다 받아요? 2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그죠? 실무교육기관이나 소방안전원에서 받는데 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을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그죠? 감독. 시설업자의 감독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감독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실무교육기관, 안전원, 협회, 법인, 단체의 감독은 누가 해요? 청장이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3편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